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원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월 달에 AWS 키로 모임에서 라이트닝 토크쇼의 발표 주제로 참여했었던 그 강연을, 그러니까 발표를 여기에 다시 한번 녹화에 담고자 다시 여기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스펙 기반 오토노머스 개발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주제였고요. 실제로 멀티 에이전트랑 워크플로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스펙 기반이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AWS 키로 모임이었기 때문에 키로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로는 보면은 뭐 어떤 점 때문에 키로였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스펙 드리븐이라고 했는데 이 스펙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에이전트가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철학을 여기 AWS 키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커서도 있고 클로드 코드도 있고 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뭐 키로도 있고요. 근데 이런 키로들 같은 것들이 각각의 플랫폼마다 그리고 프로덕트마다 뭐 바라보는 그 철학이랑 그 에이전트의 뭐 어떻게 구성되는 워크플로우가 다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뭐 옛날 방식의 레그 기반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스펙 드리븐 기반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자율성 아니면 디자인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혹은 뭐 요즘에는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어디죠? 클로드 코드에서는 스킬스 크리에이터라는 기술도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스킬스 같은 것들로 계속 페르소나를 바꿔가면서 최상의 결과물을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자율성이 좀 더 높게 또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느낌이 모든 프로덕트들이 다 같은 결과물로 그러니까 같은 기능으로 조금씩 귀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WS의 여기 키로에는 스펙 드리븐이기 때문에 플랫 모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비단 여기 키로뿐만 아니라 클로드 코드랑 그리고 또 어디죠? 커서랑 그리고 안티그래비티 이런 데도 다 플랫 모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과 이게 한 3개월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이랑 멀티 에이전트에 뭐 어떻게 다룰까라는 그 서브 에이전트 같은 것도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뭐 키루에도 이제 최근에 나왔고 커서에도 뭐 나오고 뭐 같은 그런 프로젝트 라인군에서도 뭔가 기능들이 비슷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 때문에 키루였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뭐 첫 번째로 막 가장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여기 스펙 드리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스펙 드리븐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requirements랑 그리고 디자인이랑 태스크라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 바탕으로 에이전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러니까 책임을 쥐어주게 한다는 그 기능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키로 같은 경우에는 워크플로우가 좀 더 저한테는 좀 제가 이해하기에는 컨셉이 좀 더 이해가 잘 됐고, 그리고 그 태스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써보신 사람들은 이 task.md라는 거에 그 각각의 코드, 그러니까 각각의 한 줄 한 줄별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서브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은 깊게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을 조금 빠르게 막 하게 되네요. 자, 먼저 키로는 자율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키로의 그 프로덕트 라인들 보면은 IDE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CLI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토노머스라는 기능은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어요. 뭐 이제 베타 서비스로 뭐 약간 점진적으로 배포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이 오토노머스란 기능을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볼 수는 없었는데 이 결국은 키루가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 키루가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거를 조금 엿보면은 그런 것들을 블로그를 좀 통해서 봤습니다. 키루의 포스트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QR코드로 되어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이걸 QR코드 스캔하시면은 그 블로그가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발췌해서 그리고 좀 살펴본 결과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결국은 오토노머스라는 에이전트를 만들 건데 그 오토노머스라는 게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관여하지 않아도 임무가 주어지면은 그 임무 프로젝트가 할 때까지 계속 스스로 수정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돌리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워크플로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깃허브에 올라가서 이슈로 트래킹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코드 리뷰만 한다. 그러는 전체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심심치 않게 이런 오토노머스 같은 기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직군들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 프로덕트들에 근데 최근에 제가 봤었던 기억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36시간 동안 스스로 오토노머스처럼 이제 에이전트가 돌았다라는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저는 요즘 시대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 키로에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는 첫 번째 지속적인 맥락 그리고 두 번째 비동기적인 독립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요즘에는 뭐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급부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AWS나 뭐 혹은 뭐 그런 미더이나 뭐 AI 미더 같은 데 가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주제가 다 뭐겠습니까?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어떻게 퀄리티를 더 높게 만들 수 있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요즘에 또 그 키워드가 나왔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인풋을 잘 줘야지 아웃풋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인풋을 아무리 개떡같이 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잘 줘도 인풋이 엄청 많아져도 뭐 10페이지 가량, 뭐 100페이지 가량 인풋을 줘도 사실 에이전트들도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워크플로우 안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들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마주한 게 결국은 이 컨텍스트 를 어떻게 다루게 되냐 컨텍스트 윈도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그러면 여러 개의 서브 에이전트들을 구동시켜서 이걸 독립적인 환경에 컨텍스트를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나오게 되고 있고 이런 기술들도 아까 처음에 폼을 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프로덕트들이 좀 더 비슷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비동기적 독립 환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건 컨텍스트 윈도우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멀티 레포지트 처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GitHub 레포지토리 안에 하나의 그 레포지토리만 관리하지 않고 여러 레포지토리를 여러 에이전트가 각각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업화된 서버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에이전트가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뭐 클로드 코드는 워낙에 뭐 그 모델 자체도 만들었고 클로드 코드가 워낙에 강하지만 뭔가 좀 ID랑 CLI 환경에서는 키로랑 커서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교를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커서도 그렇고 키로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ID랑 CLI가 둘 다 있지만 키로에서는 새로운 프로덕트로 오토노머스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실행 구조 그리고 설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 철학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로에서도 멀티 에이전트를 ID랑 CLI 환경에서 둘 다 쓸 수 있는데 사실 ID에서 그 멀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걸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지금 약간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잔잔바리 그 버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CLI 환경에서 좀 더 하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를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CLI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키로를 사용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이제 문제들이나 그런 느낀 점들을 조금 공유해주고 싶은 자리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 발표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사이트를 제가 제공하면서 제 경험들을 조금 전달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키로 아이디를 조금 사용하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마주칠 수 있는 버그가 뭐 약간
계속해서 뭔가 에이전트가 돌고 있는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버그들을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한으로 계속 혼자서 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버그를 조금 더 찾아봤더니 키로가 뭔가 계속 뭐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키로에 있는 그 GitHub의 이슈에 가면은 이런 버그들을 계속 리포트가 올라와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계속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사진이 움직여지진 않는데 뒤에 이제 그 다른 버그들도 있었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봐주셔야 됩니다. 원래 철학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키로를 사용하면서 제가 조금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디자인 에셋을 MCP를 통해서, 키로에서는 파워라고 하죠. 그런 MCP를 통해서 뭐 피그마 연동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도록 수행을 시키도록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클로드 코드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디자인 에셋이나 이런 걸 와이어프레임들로 나왔던 것들을 구성할 때는 클로드 코드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키로로 스펙 드리븐 기반으로 다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키로의 CLI 기반인 키로를 전환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거의 배경은 결국은 멀티 에이전트, 즉 서브 에이전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했고 그 버그가 좀 더 없었고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로 관리를 잘할 수 있었던 그 기능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메인 에이전트랑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가 나누게 되는데요. 알다시피 메인 에이전트는 제일 중요한 책임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되는 거고 서브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이 되는 거죠. 뭐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테스터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와 리뷰어로 이게 네 가지의 페르소나로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 페르소나로. 그리고 메인 에이전트에서는 스펙 해석하는 그런 책임을 줬고 그리고 태스크 분리하고 실행 순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충돌을 통합하는 그런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키로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서브 에이전트를 왜 써야 되냐라는 얘기부터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온다면은 조금 여기 그 엔트로픽에서 엔지니어 블로그에서 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발췌한 내용을 보면은 클루드 오프스 4를 리드 에이전트로 만들고 그리고 클루드 소넷 4를 서브 에이전트로 사용했을 때 뭐 그냥 클루드 오프스 4 하나로만 했을 때 대비 90% 정도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사용해 봤을 때 단순히 독립적인 환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또 클로드 코드에서 또 나왔는데 심플리파이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게 서브 에이전트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테스터고 하나는 보안이고 하나는 뭐 이제 코드 리뷰 이렇게 세 가지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돌아가는 상황에 그 동시에 돌아가면서 원래는 한 에이전트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그 프로세스 절차대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드 리뷰하고 모든 그 프로세스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한 30분 정도 걸렸다면은 이 서브 에이전트라면은 단 5분이면 끝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다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로에서는 대체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키로가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첫 번째로 그 스펙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플랜 모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얘가 지속적으로 뭔가 임무를 줬을 때 까먹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코드 컨벤션이라든가 뭔가 거버넌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잘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키로한테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 약간 매니저한테 저 이거 이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코드 리뷰 과정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매니저한테 혹시 뭐 보안적으로 점검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디자인 시안의 대로 뭐 디자이너랑 협업했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스티어링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계속 키로한테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스티어링 파일이 조금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각각의 페르소나랑 그리고 스탠다드랑 기준이랑 거버넌스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백엔드에서 갖고 있는 그 기준은 사실 프론트엔드 에이전트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컨텍스트를 분리해야지 서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쌓여요. 컨텍스트에서요. 뭐 나중에 기술이 발전되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점점점 더 넓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는 지금 현 상황 주소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훅이라는 기능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른 기능도 다른 이제 프로덕트에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따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키로에는 파워가 결국 MCP라는 약간 패키지화된 툴인데 여기 CLI 환경에서는 뭐 파워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 MCP로 조금 활용되게끔 지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CLI 환경에서 그 멀티 에이전트를 다룰 때 이 커스텀 에이전트를 좀 더 설계를 하게 되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를 좀 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아까 이제 스티어링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일들을 나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컨텍스트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커스텀 에이전트라는 키로 안에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이전트 슬래시하고 크리에이트하고 그 이름만 지정해 준 다음에 거기 안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소스를 볼 때 리드미도 있지만 키로에서 스티어링에 어떤 파일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조금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로 같은 경우에는 이 키로 안에 그 구조 있죠. 디렉토리 구조에 따라서 이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소스를 읽는다고 해서 한 번 읽고 말겠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스티어링이라는 그 약속된 디렉토리 하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입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 커스텀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답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스티어링으로 관리하면서 커스텀 에이전트랑 병합하고 그 커스텀 에이전트가 MCP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크롬 개발자 툴을 켜가지고 스스로 이걸 다 더블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독스가 조금 컨벤션에 의해서 이상하다. 뭔가 기능 개발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독스도 MCP를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좀 더 코드 컨벤션에 맞게끔 최신화된 코드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주입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크게 보면은 메인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터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만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메인 에이전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룰이 계속 그 선택된 커스텀 에이전트에 주입되면서 얘네들이 MCP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오면서 뭐 필요한 시기적절한 것들에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그 활용해 가지고 뭐 서브 태스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스텀 에이전트가 만들었던 그 결과물들을 메인 에이전트가 보면서 이걸 가지고 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뭐 테스터한테 테스트하라고 넘길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서브 에이전트한테 업무를 이렇게 분업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자동화 설계가 잘 됐을 때 정말 이제 90%가 뭐예요? 더 높은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사례 기반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백엔드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얘는 이제 백엔드가 아니네요. 지금 뭐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 독립적인 페이지고 독립적인 API를 건드린다면은 그 그 백엔드 안에서도 이게 일을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엔드 두 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멀티 에이전트로 활용하라고 AB를 동시에 실행하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다시피 같은 태스크를 얘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멀티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정말 프롬프트를 잘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작업을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정말 인풋을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고 길어지면은 얘가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간단 명료하게 5줄 이내에 잘 써야 되고,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뭐 멀티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 활용해서 해 라고만 해도 요즘엔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는 저는 워낙에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막 10페이지에 달하는 뭔가의 내용을 가지고 메인 에이전트한테 그렇게 줬는데, 결과물은 결국은 메인 에이전트가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같은 에이전트한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에이전트한테 같은 태스크를 활용하게끔 만들어준 뭔가 기이한, 좀 어떻게 보면은 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꾸고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물은 이제 얘가 멀티 에이전트가 잘 할당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발자 A한테는 좀 더 독립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실행했기 때문에 시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네, 다음은 결국은 요즘 시대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개발자의 역할은 에이전트 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 보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개발자들이 그냥 뭐 명령을 내리면서 되네, 되네, 되네 이것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뭐 정말 이론적으로 한다면 자동화를 잘해서 100개의 에이전트를 부릴 수 있는, 뭐 혹은 뭐 거의 그 이상의 에이전트를 부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조금 이 부분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상하게 자동화를 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전트가 스스로 알아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제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면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인재, 그리고 다른 차원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또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면은, 토스에서 일하신 분이 이제 퇴사를 하시고 혼자 에이전트를 막 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린 내용을 어디서 글을 보게 되는데, 거기 토스에서도 하는 일이 개개인의 책임을 주지 않고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를, 그 업무 성격에서도 자동화를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에이전트를 부린다는 게 지금 인간들의 그 사람의 그 업무 방식과 조금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설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에이전트 보스격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자동화를 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에이전트를 어떻게 워크플로우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이제 레퍼런스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제 링크드인이랑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